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영쌤입니다. 2026년 수능 특강 영어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16강 순서배열 5번이고요. 고요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 고요함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 운을 띄웁니다. 만약에 당신이 have been walking around, 걷다가 필라델피아 근처를 걷다가 1787년 여름에 그러다가 had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독립기념관을 우연히 마주친다면 당신은 will have encountered, 마주칠 것이다. something strange, 무언가 낯선 걸 마주칠 것이다. 1번 문장에서는 딱히 고요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1번 문장을 가정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if절 뒤에 과거 완료, 그런데 여기에 ing까지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써줬고, 두 번째도 had come across, 과거 완료로 써줬고요. 그래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동사, 조동사는 필수죠. 가정법은 if절이 필수가 아니에요. if는 없어도 가정법은 만들어집니다. 다만 조동사의 과거형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현재 완료를 써준 거죠. 가정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if 뒤에 그냥 과거 동사를 써주면 이게 조건절인지 가정법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건절이냐 가정법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로 써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그냥 과거 동사를 써주면 돼요. 과거 완료로 써주면 돼요. 똑같이 써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had pp로 써주면 되는데 조동사 뒤에 had를 못 쓰니까 have로 써주는구나 라고 외우면 조금 더 쉽죠. 간단하죠. 현재를 가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현재 동사로 써주고 조건절도, 그리고 가정법도 현재 동사로 써주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과거 동사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과거 완료에 현재 진행형, 그리고 과거 완료를 썼다. 그리고 여기에는 would 뒤에 현재 완료를 써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마주칠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낯선 무언가를 마주칠 텐데 the street, 길거리입니다. 이 미팅홀, 회의장 앞에 길거리,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독립기념관 안에서. 그 길거리는 동사 조금 있다가 관계부사 수식, many of the nations, 그 국가, 즉 미국이죠. 미국의 건국자들 많은 사람들이 were assembled, 소집된 곳인데 to draft, 초안을 작성하다. 미 연방의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집된 그러한 회의장 앞에 있는 길거리가 was filled with, 차 있었다. gigantic, 엄청난 흙더미로 차 있었다. gigantic, giant, 거대한. 이게 뭐냐? 흙더미가 하나 있는데 the delegates, 대표자들입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동사로 쓰면 delegate지만 명사로는 delegates. 요 헌법제정회의의 대표자들이 ordered, 명령을 했어요.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of this earthen, 흙으로 만들어진 소음벽, 그러니까 방음벽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방음벽의 건설을 ordered, 명령을 했습니다. 특이하죠? 왜냐면 이게 회의를 하려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요함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걸 보면은 딱히 여기는 관계부사 where인데 in which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냥 which는 안 됩니다. 그 관계부사와 지금은 고3이기도 하고 또 영상 속이니까 간단하게 where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를 얘기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잖아요. 혹시 그 원리가 필요하다면 주변에 영어를 하는 분들께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assemble은 소집하다의 뜻이고, 그래서 이런 흙더미로 채워져 있었다. 발음 조심하시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은 아니지만 현재 완료로 쓰면 안 되죠. 과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계속 갑니다. 얘는 딱히 정리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벽을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뭐라고 믿었냐? 소리가 of, 마차 소리, 길거리 상인의 소리,
그리고 대화 소리, 바깥에서 나는 이러한 소리들이 disturb, 방해할 것이다. 그들의 그 강렬한 숙의를 deliberation, 숙고, 숙의, 그리고 그들의 그 지필, 그러니까 강렬하다는 것,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그러한 숙의와 그리고 지필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고요함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weren't going for, 이걸 향해 가던 건 아니다. 모네스틱, 수도원의, 수도원의 silence, 그 고요함을 향해 가던 건 아니다. 즉, 그 수도함의 고요함을 꾀하던 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다. 자신의 어떤 숙의를 하고 집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고요함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원의 고요함을 원했던 건 아니다. 뒤에 이제 문장이 붙어 나오는 건데, as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듯이 there were 있었다라는 것이요. plenty of 상당한 쓴, 그러니까 격렬한 vocal disagreement, 언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도원처럼 그렇게 고요한 걸 막 생각한 게 아니라 막 격렬한 그런 언쟁도 분명히 있었다. given, 고려해 봤을 때 이 사회적인 morays, the day, 그 당시에 발음 조심하시고요. moray, 관습입니다. 그 당시에 morays, 사회적인 관습을 고려해 봤을 때 there, 있었을 것이다. 얘도 조동사 뒤에 현재료를 쓴 건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있었을 것이다. 가끔씩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of, 감정적인 분출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끄럽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에서. through, 이걸 통해서 소리를 치고 throwing things, 물건을 던지고, 서로에게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는 걸 통해서 감정의 분출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기분은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기분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given that, 이 that은 생략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는데, 얘는 어떤 이유의 의미로 쓸 때가 있죠. 무엇을 감안하면, 그리고 조건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죠.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저번에 이 의미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다면,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유, 무엇을 감안해 보면, 요 정도. 근데 되게 비슷한 뜻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 당시 morays, 발음 조심하시고, 그 관습을 고려해 보면 시끄럽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시끄러우면서 외부의 그런 소음에 대한 방음벽은 원했단 말이죠. 고요함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있었다, underlying, 근원적인 이해가 있었다. of, 이것에 대한 그 필요성. 어떤 필요성? 조용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 컨테이너, 조용한 공간은 to do difficult things, 난해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집단적으로 난해한 사고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런 조용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보죠. 여기다가 따로 쓰면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석대로 해주면 됩니다. 난해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절로. In which they could, 할 수 있었던 difficult thinking, 뒤에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들이 난해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공간.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노 어려움.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 거대한 이 흙 더미는, 마운드, 더미, 그러한 더미는 wasn't offered, 바로 노력인 것이다. To make this possible,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요함의 중요성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목적 보어 자리니까 possibly는 안 되겠고, 그리고 요 this,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이러한 공간, 조용한 공간, 무언가 집단적으로 난해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물 한 잔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개학날입니다. 3월 4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개학을 해서 아주 피곤하고 정신없고 막 지치고 힘든 그러한 화요일입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 고1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고1이 힘들죠. 고1은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를 여러분들은 한 6개월 정도 하고 최저 맞추고 이러면 되니까 계속합니다. 인코딩과 기억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인코딩이라는 말 우리는 보통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데 인코딩이라는 말은 이러한 용어입니다. 수식 is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정보가 is put, 입력되는 into memory, 기억 속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란 우리 이제 인코드 자체가 코드를 입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가 기억 속에 들어오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is 우리 많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is used. 얘를 수동태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헷갈릴 게 없거든요. 비동사 뒤에 use 말고도 비동사 뒤에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면 얘를 동사 자리에 쓰면 이걸 수동태로 우리는 봅니다. 수동태. 뭐뭐 이렇게 뭐뭐 되다 이런 정도의 의미. 여기에 투부정사는 많이 나오죠. 꼭 be used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여기 투부정사는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 투부정사를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수동태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 describing 이런 게 올 필요가 없고 그렇게 오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거 굳이 이제 하나를 또 설명을 해주면 be used to라는 표현이 있죠. 얘는 두 개가 이제 비동사 뒤에 얘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익숙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used가 익숙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가 나오는데 얘가 전치사 to죠. 어디에 익숙하다. 얘가 전치사 to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딱히 뭔가 방법은 없어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익숙하다라는 used 뒤에 나오는 to는 전치사 to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describing. 근데 요거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는 유치해서 좀 안 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니까. 이거 틀리지 마세요. 이런 문제, 유치한 문제는 좀 없어지게.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위해. 지어도 될까요? 여기를 지울게요. once, 일단. 그래서 어떻게 인코딩 되나 한번 봅시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벤트, 사건이 얘는 뭐 형태는 없는 거죠. 어떤 사건이 has been attended to, 주목을 받아요.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even if, 심지어 그것이 not being attended to, 주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ttend to 그러면 어디에 주목하다 이런 뜻이죠. 주어가 attend to 어떤 목적어에 주목하다라는 뜻인데 얘를 수동태로 쓴 거죠. 그래서 그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주고 사건, 물품, 사물이
주목을 받는다면 이 정도의 의미. 심지어 그것이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이벤트가 싹 옆으로 스쳐가는 그런 때에도 그것은 그러한 오브젝트나 아이템이나 그러한 이벤트는 is a valid, 유효한 후보자가 됩니다. for 인코딩 할 수 있는, 우리 기억 속에 인코딩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든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 기억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기억 속에 담는 데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어요.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또 시각, 청각이 다 있는데 지금은 잠깐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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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오늘 수업이구나. 가방 넣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험, 맞다. 화요일로 미뤘더라, 너. 너 일요일에 와서 본다더니 왜 미뤘어? 일요일에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고. 그래. 멋있다. 혹시 영어 시험 범위가 나왔나? 저 영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알았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오감이 있지만 여기선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각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건데 정리를 좀 할까요? 지웁니다. 어떤 시각 정보가 우리의 뭡니까 기억 속에 입력이 되는 건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인코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인코딩 과정은 creates 만들어냅니다. 정신적인 표상,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심적인 표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represent는 동사로 보여주다, 나타내다니까 명사로 표상 이런 뜻이죠. 이 인코딩 과정은 심적인 표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미지화한다라는 건데 the amount, 양이에요. 노력이나 어떤 세부 정보, 책에서는 그냥 정보라고 했어요. 정보라고 해석을 할게요. 노력과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that 어떤 노력과 정보냐면 처리되는 이걸 통해 attention, 주의 집중을 통해 뒤에서부터 갈게요. 주의 집중을 통해서 처리되는 노력이 있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양을 근거로 해서 심적인 표상을 만들어낸다. 이 인코딩 과정은 다시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우리 기억에 저장되는 절차인데 얘는 이런 거다. 우리의 어떤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할까요? 주의 집중을 통해서 처리된 이 뭡니까?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노력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막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적인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심적 표상이 곧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주의 집중이 높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되는 노력이나 정보가 높다라는 거고 그때 심적인 표상, 기억으로 입력되는 그러한 정보는 커지는 거죠. 심적 표상이 진해진다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의 집중을 잘 안 해요,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처리되는 노력이나 정보는 낮은 것이고 그 심적인 표상은 잘 입력이 안 되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너가 쇼핑을 하고 있어. at a farmer's market, 농산물 직판장에서 for 겨울에 스쿼시, 호박. 이 호박을 우리가 쇼핑을 하고 있어. 스포츠 스쿼시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그 each squash, 각각의 호박은 당신이 보는 호박은 is given, 받게 된다.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받게 된다. 주의 집중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주의 집중 처리 과정을 받게 된다. 겪게 된다. So that,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what is encoded, 인코딩 된 것, 너의 기억 속에 인코딩 된 것은 이런 경험이다. Sing many squashes, 많은 호박을 본 그런 경험이 인코딩 된다.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주의 집중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쇼핑 애호박이래. 호박을 찾고 있는데 그냥 딱히 그냥 모든 호박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딱히 주의 집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이나 그것에 대한 호박에 대한 정보 처리가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심적인 표상도 딱히 기억할 만한 호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shallow, 피상적인, 얕은, 피상적인 인코딩. 여기까지 주어. 미안. 이 비교적 피상적인 인코딩은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남기다. 비교적 약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비교적 약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주의 집중할 필요가 없고, 노력이나 거기서 뽑아내야 될 정보가 별로 없고, 심적인 표상은 약하다. 약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이 얕다, 그리고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있죠? 뭐죠? 그렇죠. superficial, L이에요. 피상적인. 또 그 본질을 벗어난 거. peripheral 그러면은 주변의, 그 본질이 아닌 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알고 계시고. 넘어가도 됩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학생이 찾아와서 놀랬죠, 여러분들. 사실 내가 놀랬어. 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happen to, 우연히 뭐하다, 우연히 보게 된다면, 요런 호박을 보게 된다면, that was 비정상적으로 모양이 갖춰진 특이한 거예요. 호박이 새 모양 또는 very large, 아주 큰 호박을 발견한다면, 한 번 더. 진정으로 caught your attention, 너의 이목을 사로잡는, in some way, 어떠한 방식으로 너의 이목을 사로잡는 아주 큰 모양이 이상한 그러한 호박을 마주한다면, 그러면 you might encode, 너는 인코딩 할 것이다. with more, 더 많은 노력과 정보들을 가지고 인코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is, 아마도 result in, 이러한 결과를 남길 것이다. 강력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for, 그러 특정한 스쿼시, 애호박이래 자꾸. 호박에 대해서 특정한 기억의, 강력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호박이 모양이 이상하고 크고 너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건 주의 집중을 높인다라는 거고, 그때 내가 그 호박에 대해서 정보 처리를 해야 하는 노력은 올라가고, 거기서 꺼내오는 정보는 높은 거고, 일반적인 호박들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심적인 표상은 더 각인이 잘 되는 거고, 더 큰 기억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즉, 기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끝났나요? 이 글은 인코딩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집중을 잘 하게 될수록 기억을 잘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17강 분석 노트나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고요. 황영카, 우리 기출비에는 이제 올리지 않고 있어요. 기출비를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황영카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